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보통 어떤 분이 나는 5급만 20년을 뒀다. 또 어떤 분은 난 7급만 30년 놓는데 바둑이 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바둑이 빨리 늘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바둑인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그 약을 써서 병을 낫듯이 이렇게 오랫동안에 바둑이 늙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바둑에 중병이 걸려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바둑의 고수에게 자기에 대한 것을 진단을 받아서 자기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먼저 습득하고 고치는 것이 더 마음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기본 포석은 이제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배워왔던 이 포석의 거의 정리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이 형태까지의 그동안 왔던 기술들을 확실하게만 다 습득하신다면은, 그리고 배운 것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을 항상 실전에 쓸 수 있게끔 이 기본 포석부터 일단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모양으로 항상 펼쳐놓고 또 걸쳐왔을 때 협공 가는 형태요. 이거는 수순이 길지도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한쪽만 국한을 시켜놔서 왔기 때문에 하지만은요. 물론 바둑은 백이 바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선 흙이 둔다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땐 여길 띄어서 2립 3전 만들면 아주 훌륭한, 이거는 거의 집으로 화할 수 있는 좋은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뭐 백이 다른 데 둔다면 큰 자리를 차려서 두다가 지키느냐 쳐들어오느냐 결국은 이쪽 싸움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 붙임수도 배웠죠. 그 다음 이쪽 붙여가는 수도 배웠죠. 입구자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모자 씌우는 수하고 이제 이렇게 차렷하는 수, 이 두 가지면은 이 형태의 전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모자를 씌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일단 밭전자 급소를 노출시키면서 뒀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일로 빠져나가라는 거죠. 이런 것이 보통의 상대방 주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를 갈라나가서 백이 나쁠 것은 없는데 흙은 가벼이 이 형태를 선수로 유지하고 완전히 귀는 아직 잡혀 있는 게 아니죠. 뭐 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용을 마친 다음에 큰 자리로 흙은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한테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이럴 때 백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흙한테 선택의 여지를 안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형태라면은 이상한 수 같지만 여기를 붙여 막는 수가, 이거는 뭐 바로 귀를 일단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이거는 흙이 언젠간 3, 3이나 붙임수로 귀에서 수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 형태는 그 수가 일단 없어졌죠. 잡히는 게 크고요. 우선 이 갈라지는 게 겁이 나지만 이렇게 젖혀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자, 이 형태는 여기를 이렇게 빠져두는 수가 좋은 하나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넘어가는 수하고 이 변으로 넘어가는 수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겠다 하는 건 넘어가서, 이거는 흙의 이 세력 자체가 날일자라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변집 다 깨지고 허술한 세력 남고 흙으로서는 불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그럼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서 귀까지 집을 확보하고 나중에 이 세력에 대한 허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나중에 뭐 이런 건 나릴자니 건너붙여서 잡으면 되지, 이거는 오히려 잡아도 이미 너무 값어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흙의 세력이 더 커졌죠. 백이 나중에 둔다면 이렇게 해서 잡더라도 크게 잡을 수 있게끔, 그렇다고 흙이 살려가는 건 점점 더 백한테 큰 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말은 흙으로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은, 잘 쓰이지 않는 수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모자에서 나오는 거, 붙여놓고 넣을 때 빠지는 이 수만 기억을 해두신다면 모자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보면, 자, 여기서 초급 때는 한쪽으로 일단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렇게 차렷해두는 수, 상당히 냉정한 수고 확실한 수이긴 합니다. 이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자, 백이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흙은 귀에서 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당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여 막아서 이것을 제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네, 이 형태는 흙은 이 한 점은 아직 완전히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흙이 이거를 살리는 시기가 또 중요하죠. 뭐든지 이렇게 침투나 이런 것은 내가 살고서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더 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단 사는 방법은 확인해 둬야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형태는 살아가긴 했지만 막상 이 귀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다음에 단수 치고 넣을 때 끊어지는 수대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되죠. 선수로 귀를 크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에 붙였을 때 늘어가듯이 이런 형태는 거의 이 호구되는 자리 이쪽으로 가는 게 보통의 급소죠. 그래서 있느냐 막느냐를 보고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귀를 지키게 되면은 일단 약점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단수로 해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끊어지면 안 되게 있고 백은 어차피 이 돌은 죽었으니까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흙은 이 돌이 살아오면서 제법 큰 집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단 백은 귀도 차지했지 세력 얻었지. 그리고 백이 또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또 차지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뭔가 비슷하다 하지만 선수를 빼앗겼다는 거. 이 선우수 관계도 항상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와서 이런 큰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결말이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 장면에서 안 살고 둔다면 백은 나중에 이거를 하나 제압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제압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 약간의 뒷맛이 굉장히 좀 저급자일 땐 이런 거 삼삼 들어왔을 때 이 처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맛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은 백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흙은 두 번을 다른 데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석이라면 당장 사는 것보다 이런 세력을 미연에 방지해서 뭐 걸쳐서 깬다든지 해서 시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길 이어간다면 절대 이거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귀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것도 젖혀갈 수 있습니다. 늘면 그때 넘어오면 크죠. 이쪽을 막는 것은 단수해서 이을 때, 자, 이것도 아주 손쉽게 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력은 얻었지만 귀를 깬 것도 크죠. 그러니까 백은 귀를 보통 막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냉정한 수이긴 한데 조금은 좀 나약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 침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법을 완벽하게 이제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 포석을 만들지 않고는 이런 수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으니까 실제로 포석을 짜놓으면 다음에 이 침투를 유도를 해서 자신 있게 누구하고든 바둑을 도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포석을 첫 한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전 사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실전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빈도가 높은 사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런 모양일 때 가장 쉽게 이 변을 깰 수 있는 거는 이 갈라치기가 마냥 많이 쓰인다 했죠. 그래서 이런 다가서기 하고 났을 때 이 형태는 두 칸일 땐 붙여서 중복을 만들고요. 넣을 때 조금 더 귀를 견실히 한다고 해서 이게 날일자 고침 다 같은 형태에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 귀에 이 삼삼 처리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사월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결론을 내렸지만 이 돌이 약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수는 좋지 않다.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돌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배웠는데요. 그래도 한번 잡을 수 없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배운 거는 이제 이렇게 뻗어서 가장 강하게 조여 붙이는 싸우는 방법을 했었지만은요. 다 백이 살았습니다. 날일자로도 살았고 밀어서도 살았습니다. 그럼 좀 더 이 돌에 대한 여유를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바로 막아버립니다. 가끔 이런 수를 많이 쓰는 저급자일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유를 안 주니까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바로 이제 이거는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은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에서 이렇게 돌이 붙어 있고 주변이 강할 때 쉽게 밀어가는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이렇게 힘을 길러가는 이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순입니다. 이 수가 있으면 이 백은 거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흙이 둔다면 우선은 조이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렇게 해서 탄력을 갖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걸 치는 분도 계시고 안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치는 건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냥 막아두고요. 그럼 백은 살려면 어차피 이쪽을 나가야 되고, 자, 못 넘어가게 막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았습니다. 단수로 하더라도 이미 살아있으니까 패로 할 필요가 없죠. 아주 간명하게 살았죠. 결국은 이 돌은 살았지만 이 돌이 갈라지면서 공격 대상은 또 마찬가지다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죽지를 않는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길 또 들어가서 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이렇게 공간이 좀 적은데 이 형태를 이렇게 해서 다 잡으러 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늘기에는 이 형태는 뭐 이렇게 다 빠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선수, 상대방 집에서 살려고 할 때는 선수가 되는 자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찍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야 되겠죠. 자, 요 작은 공간이지만 이 사활은 아주 유명한 사활이죠. 살고 싶을 때는 항상 귀의 사활 봤을 때 하여튼 여기 2의 이 자리, 요 자리 가서 굉장히 좋은 수단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로서 A와 B가 맞복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수는 이쪽으로 살아서 여기와 귀가 두 집으로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돌도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 형태는 더 조그맣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이 돌을 공격하는 데는 이렇게 약점이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빠졌을 때는 더 강한 공격이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이 돌은 잡을 수 없다. 이 결말은 오히려 흙이 이거보다 더 나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 3의 돌이 왔을 때, 자, 같은 값이면은 바둑은 한 집이라도 손해를 안 보는 정수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 형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막는 게 정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돌을 단수 치고 두는 수는 자, 있고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잡고 사는데, 자,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이 돌이 아주 위험할 때, 빠짐수가 선수가 될 수 있으면 더 이 돌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나 이 형태는 또 이렇게도 패가 남아있는 형태는 돼 있지만은, 이 자체적으로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단수 치고 이었을 때는 막으면 둘, 네 집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형태는 결국은 두 집에다 넷, 여섯 집. 벌써 두 집 차이라는 게 낮은 거죠. 한 집, 두 집을 우습게 보다가는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몇십 집이 금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수 안 치고 둔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단수 치고 이거 이어서 한번 잡으러 가보겠다. 나 결코 죽진 않겠죠. 느는 거라면 이제 막아서 이거하고 수상전을 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데는 이렇게 붙여나가면은 더 쉽게 둘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싸움에서는 젖히는 거는 뭐 이어놓으면은 결국은 약점과 사는 수가 맞보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유명한 서할 문제도 있죠. 늘어놓고 두는 수.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라면은 백의 형태에서 이 형태는 백이 죽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 문제는 포기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이 여길 두는 수는 이걸 끼워서 결국 단수쳐도 이으면 이거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길 이을 때 변을 막는 것은 귀에서 나오는 둘, 넷, 여섯, 4, 4, 6, 8 귀는 4번은 죽고 6번은 사는 거 살아버렸죠. 그러나 이 형태는 이쪽을 젖혀서 결국은 나와도 막으면 요거 6입니다. 변에서는 6, 4, 8알 6번은 죽고 8번은 살고 죽습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이것도 유명한 사활 문제에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때 사활은 여기를 이렇게 두면서 간단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귀를 젖혀도 한 집 났고 이거는 변으로 가서 막을 때 늘면 두 집으로 살아있죠. 이쪽 막아도 이렇게 되면 끼울 수가 없으니까 직사궁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귀는 절대 잡을 수 없다 하는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 두시고요. 대신 이걸 살려주고 나서 이 변을 어떻게 공격해서 대가를 이루어낼 것인지 그 판단을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시면 무리하게 잡으러 갈 필요가 없고요. 다음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 4월까지 마치고 오늘 강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